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새로 지정한 정비구역보다 해제한 정비구역이 약 5배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2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원형 보존의 도시재생 사업을 다시 한번 강조해 재건축을 둘러싼 날선 대립 계속될 것 같습니다. 4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GTX 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지하에 설정되는 구분지상권 때문에 주민 재산권 피해 우려가 높습니다. 중구 세운상가 일대를 공중보행로로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구간 상인들이 장사의 차질을 빚는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MH 마포 하우징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아토피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서대문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토피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돌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에 포함된 토지 지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용 기자입니다. GTX A 사업에서 용산구 구간의 편입 토지는 266필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편입 토지에 대한 조사와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구분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얻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에 대한 피해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한다든지 하면은 지적도를 떼볼 텐데 그럼 철도 부지인데 누가 그 건물을 사겠습니까? 소규모의 건축은 가능하겠지만 건축할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되겠느냐고. 여기 발전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안 되죠.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는 집안 상태와 철도 지하시설물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 거리 등을 고려해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분지상권이라 하면은 터널 단면에서 상부 6m, 하부 6m, 측면으로 0.5m 이내에서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으로 됩니다. 하지만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을 위해선 지상권 등이 말소돼야 하는데 구분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철도시설이 운영되는 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에는 법정 지상권도 포함되고 구분 지상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법문의 해석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안 좋은 악재죠. 토지주 입장에서 온다고 그러면 분양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상권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수립하더라도 관계 부서 간의 협의와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구분 지상권에 의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역시 주민들에겐 큰 악재입니다. 구분 지상권 관련 제한사항 등을 파악을 해서 토지 사용에 제한되는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한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익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GTX A 사업. 대를 위해 소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마포구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MH 마포 하우징 사업을 시작합니다. 구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직접 매입해 임시 거소와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엔 다세대 주택입니다. 17평 규모, 방 3세, 화장실과 거실을 갖췄고 현재 집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LH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은 곳, 조만간 이곳에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해 생활하게 됩니다. 마포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건수가 202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건 중에서 420건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의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마포 자체적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마포구가 MH 마포 하우징 사업을 시작합니다. 마포 하우징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에게 임시거소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LH나 SH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받거나 때로는 구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주택 10채를 매입하고 LH와 SH 등과 협업해 주택 10호를 추가 확보한 뒤 4년 동안 총 94억 원을 투입해 주택 95호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기금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입니다. 주는 LH, SH 공사와 무상임차, 유상임차에서 활용할 계획이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기존 주택들을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주거 취약계층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재난과 강제 퇴거,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부터 최종 6년까지 마포 하우징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는 현재 성산동과 망원동, 염리동 등 4곳에 마포 하우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구의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첫날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민 부의장의 구정질문과 김형대, 전인수, 이도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강남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안과 혁신교육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이 논의됩니다. 서대문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 의견을 기한을 두지 않고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기 30일 전부터 한시적으로 주민 의견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연중 어느 때나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청의 예산 낭비 사례나 주요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1년 동안 주민 의견을 모아 11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세운상가 일대를 공중보행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단계 사업이 시작됐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상가 바로 앞을 지나도록 설계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봅니다. 지역배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2017년이죠. 이 9월에 세운상가와 청계 그리고 대림상가가 리모델링을 마치면서 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공중보행길이 처음 선보였는데 현재는 2단계 공사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삼풍상가와 PJ호텔, 인현, 진양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완공이 되면 종묘에서 충무로역, 남산까지 쉽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먼저 삼풍과 PJ호텔 구간은 10여 년 전 안전 문제 등으로 없앴던 공중보행로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예. 또 인현과 진양상가의 경우 기존의 보행데크가 지난 2014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구조 보강 작업과 리모델링을 거쳐 전망대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네. 일부 구간 공사가 시작됐을 텐데 이 상인들의 민원이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20개월입니다. 예. 현재 인현과 진양상가는 기존 공중보행로의 구조 보강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위험 판정을 받은 구조물을 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뻔한 상황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보행로는 현재 차량 주차나 상가 집기를 쌓아놓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또 논란 가운데 하나는 안전과 공해 문제로 철거됐던 공중보행로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삼풍상가 서쪽 구간인데요. 소방도로 구간을 띄워놓고 보행로를 놓으려다 보니 기둥을 인도 위에 세우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어떤 곳은 출입구 앞 70cm까지 공사 구간이 설정돼 있어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과정에서 영세 상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군요. 서울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 관련 상인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서울시청 도시재생실에서도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상 사업이 시작되니까 주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수차례 설명회와 함께 현장에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업이 끝나고 나오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부 안전과 공해 문제로 철거됐던 공중보행로가 다시 생겨나는 중구 일대의 마찰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이 참 많습니다. 이 벚꽃의 계절인 만큼 서울 곳곳에서도 벚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석촌 호수에도 새하얀 벚꽃이 찾아왔습니다. 태윤형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석촌 호수에 새하얀 벚꽃이 내려앉았습니다. 넓은 호수를 따라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장관을 이룹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흐드러지게 핀 벚꽃에 나들이객들은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너무 활짝 피고 막 꽃이 피니까는 마음도 피우는 것 같아요.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축제,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석촌 호수를 찾은 많은 나들이객들은 벚꽃을 무대 삼아 꾸며진 피아노 연주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작년에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꽃이랑 같이 노래가 있으니까 더 봄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벚꽃 반지 만들기와 캐리커처 등 갖가지 체험 행사도 즐기며 여유로운 오후 한때를 보냈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 해서 나왔는데 체험할 것도 많고 아이랑 이제 그림 체험도 해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벚꽃 축제 개막에 맞춰 호수 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보다리가 개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에 호수의 중간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그 다리가 없어서 다소 불편함을 주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석촌 호수교를 만들게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청춘 노래자랑도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봄의 전령 벚꽃이 찾아온 석촌호수.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지는 석촌호수 벚꽃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음식 관리는 물론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대기 환경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서대문구의 아토피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문경아 씨 부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걱정이 큽니다. 주변 환경에 민감한 아토피이기에 아이가 먹는 음식부터 가지고 노는 장난감까지 일반 아동과는 다른 돌봄이 필요한 상태. 하지만 아토피에 걸렸다고 내 아이에게만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아기가 아토피가 있는데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 빵 같은 거 많이 먹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들 먹는데 저희 아이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긴 했었어요. 서대문구에서 이처럼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토피 특화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아토피 아동을 우선 선발합니다. 내부 시설은 편백나무와 규조토 등 주변 환경에 민감한 아토피의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제품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케어 교육이 이뤄지는 전용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알레르기로 아토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치유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부터 이 아이들을 특화해서 따로 뽑아서 아이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치료도 해주고 아이 돌봄에도 아토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식품 알레르기를 파악한 후 아이들 개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제공합니다. 또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여 아토피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이 밖에도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와 아토피 아동 케어 교육도 가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4년여간 만여 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광진구의 민원 왕이라 불리며 올 들어서만 한 달에 1000여 건을 신고했고 여기에 주민 마찰과 공갈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엄청 신고했죠. 엄청 신고해서 우리도 벌금 물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멘트를 치고. 지난 2015년부터 광진구 중곡동 지역에서 만여 건 이상의 민원을 신고한 A씨. 신고 대상은 주로 시장의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 학교 앞 노점상 등이었습니다. 제가 제 앞에다 여기다 가게에다 물건 실으라고 제 차를 댔는데 뭐라 하신 거지? 대부분 다 보셨겠네요. 다 봤다고 보시는 거. 하루에도 수십 건씩 민원을 신고하는 터라 구청 등 관계기관의 요주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잡고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무원을 괴롭히면서 전화를 하고 그 공무원은 그 민원을 다 접수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A씨가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주민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이 제기한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주차 신고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을 협박한 혐의, 주민과의 마찰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에 대한 합의 명분으로 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되니까 이제 저희가 나가니까는 저희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으니까 좀 항의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편 집행유예 기간에도 민원 신고를 이어갔던 A씨는 올해 들어서만 3,000건 이상의 민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대문구 충정로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충정 아파트인데요. 80년이라는 긴 시간만큼이나 여러 차례 용도도 바뀌는 등 굴곡진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위기에 놓인 이 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보존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한 아파트. 낡은 외벽과 허름한 명패가 눈에 띕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이 건물은 국내 최고령 아파트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어진 지 8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긴 세월만큼이나 굴곡진 역사의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인 건축가가 1930년대에 아파트를 지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엔 이곳이 유엔군 임시숙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1961년 한국 정부에 양도된 것. 그뒤 호텔 건물로 사용됐다가 1975년에 다시 아파트로 분양돼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처럼 근현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충정 아파트가 문화시설로 보존됩니다. 한때는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었지만 서울시가 유적으로 가치가 인정된다며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 사유지인 아파트를 기부 체납하면 서울시가 해당 구역의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이고 이제 검토를 해보니 이제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보존에 따른 어떤 용역이나 발주가 돼서 어떻게 보존을 할 건지가 이제 또 한 번 더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거주하며 건재함을 뽐내고 있는 충정 아파트. 철거 위기로부터 벗어난 이곳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65세가 노인의 기준이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5, 60대, 이제는 무엇을 하든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 문화교육과 재취업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노원구의 한 시니어 센터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열정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중장년층 어르신이 컴퓨터 배우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엑셀 프로그램이지만 열심히 익혀 자격증까지 따볼 생각입니다. 옆 강의실에선 요리 교실이 한창입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오감을 자극합니다. 능숙한 칼솜씨로 채소를 다듬는 5, 60대 아버지들. 최근 시작한 요리 공부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재미있으니까요. 내가 해먹을 때 제일 맛있죠. 자식들이 아빠 거 맛있다 그럴 때가 최고죠. 네, 관심은 있었는데 못했죠. 일 때문에. 재밌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노원 50플러스 센터는 이름 그대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중장년층의 인생 후반부 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개관했습니다. 토론과 서예 교실을 비롯해 컴퓨터와 요리 교실 등 30개 넘는 강좌가 매달 운영 중입니다. 특히 올 1월에는 일자리 카페를 만들어 재취업을 원하는 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366명이 상담을 받으셨고요. 그중에 94명이 구직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 정보 제공이라든가 진로 설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취업에 성공하신 분은 5분이 계십니다. 시니어들의 인생 후반부 설계를 응원하는 노원 50플러스 센터. 올해에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무학동 인왕산 인왕사에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도시 종로를 주제로 마련된 식목 행사에는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왕건나무와 복자기, 산딸나무와 산수유 등 5,060주를 심었습니다. 1,700여 주에서 비례주기를 같이. 그동안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걱정만 있는 줄 알았던 GTX 사업이 이 재산권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이 국민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에 국민의 재산권을 뺏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개발이 막혀 있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